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이제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후에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시 반 이후에 거래 정지, 그래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내일 이제 9시 되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의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순차 이제 합병이기 때문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3, 4병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 통합법인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2030년도에 매출 12조 예상한다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큰 어떤 목표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 정규장 이후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3시 33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 정지 해제의 중요 내용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 33분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왔고, 해제 일시는 이제 내일 9시입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공시 같은 경우는 회사 합병 결정이죠. 사실 이제 14일 날 이 조회 공시 요구에 7월 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풍문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합병 안 하고 이제 9월 14일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9월 달까지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사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거니까 그 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며칠 있다가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이제 3시 반부터 5시까지 계속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결정 관련되는 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주총,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주총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이 부분들도 일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0월 달에 열린다. 요런 어떤 주총 소집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명부 관련되는 부분에선 임시주총에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제 주주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9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주주 명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무중하고 비슷하게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IR 관련되는 부분들도 8월 17일 관련해서 여기 이제 4시 반에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사의 결의 이후에 이제 투자자라든지 애널리스트, 언론들 대상으로 온라인 유튜브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 PT를 통해서 헬스케어와 주관하면서 합병 및 합병 시너지 주요 관련된 내용 설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시 넘어서 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은 합병 이후에 이제 목적, 합병 계획이라든지 합병을 왜 하느냐, 합병 시너지라든지 미래 비전, 주주가치 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진 일정이라든지 기도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상으로 이제 되었고요. 요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되면서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나올까? 결국은 이제 8월 14일 이후에 빠졌던 부분들은 합병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 어떤 기대감, 물론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적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서
어떻게 좀 반영하고 결국은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으로 빠졌던 부분들도 CMS 일정상으로 이제 뭐 9월 이내에는 이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구체적인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이벤트, 그 다음에 공매도 입장에서도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을 하는지 여부가 이제 내일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본래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먼저 이제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내년도에 이제 하고 연내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빠르게 합병하는 일종의 이제 순차 합병이라고 이제 보도가 된 바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한 4% 정도 일단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4시에 이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시간의 이제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5시 반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부분들은 내일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리포터들이 향후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 청사진을,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이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의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도움이 나오는데, 서정진 명예회장이 사실은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주총에서 복귀 의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크게 3가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3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결국 3, 4병이었습니다. 그 3, 4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빠르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결국 이제 이사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결의 사실과 구체적인 부분이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은 미국의 어떤 이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 성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로 했고, 최대 이제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안착할 수 있는지, 결국 이제 유플라이마와 이 렘시마에서 시갈감인데, 결국은 이제 유플라이마는 원체 이제 경쟁이 좀 심한 어떤 상태이고,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근데 이제 렘시마 이제 SC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도 렘시마 SC 자체가 2017년도 이후에 오리지널을 뭐 이기면서 계속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훨씬 좋은데, 뭐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도 미국에 뭐 이 출장을 가면서 이 유플라임의 어떤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뭐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늦어도 9월 이내에는 구체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신약 회사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신약 개발사. 그러니까 레키로나에 관련되는 어떤 불충분한 성공 이후로 이 주가가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였던 시장 전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 경쟁 강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냥 빠르게 개발해서 내놓으면 우위를 접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좀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M&A를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빅파마로의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거는 결국은 M&A죠. 그래서 이 3가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오히려 뭐 3, 4병에 대해서는 언제 하느냐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플라이마의 어떤 등재가 빨리 안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주가에는 다가갔고,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3, 4병이 뭔가 있을 때 가장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2가지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비로소 이제 바닥권에서 제대로 이제
탈출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합병 결정 관련되는 공시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제 3일 연속으로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느냐.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제약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제 뭐 급등을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로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뿜어지면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와 이제 흡수 합병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제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하겠다. 요게 이제 조금 예상하고 좀 틀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흡수 합병하는 목적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자산에 통합한다든지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는 이제 헬스케어가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셀트리온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의로 이제 분리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덩치면 다시 뭐 합해야 되는 거죠. 뭐 주주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합해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첩되었던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지겠습니다만 훨씬 더 이제 원가 경쟁력 어떤 강화라든지 거래 구조 어떤 단순화되니까 투명화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이슈, 뭐 재고 논란이라든지 그동안에 셀트리온을 좀 압박했던 공매도가 항상 이제 했던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수급 개선에도 상당히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승진 명예회장이 이제 이번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투자자들이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의 어떤 이제 승계라든지 이해관계는 전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강조 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사가 한 번에 이제 합병하면 절차상에 뭐 애로사항이 있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상장 3사니까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 합병으로 1단계 헬스케어와 하고 그 뒤에 6개월 안에 이제 제약을 합병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서정진 회장의 특유의 어떤 스피치로 뭐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합병 비율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주가 흐름으로 이제 14만 8천 원대, 헬스케어가 6만 6천 원이니까 1대 0.4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1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가보다는 높은 가격인데 원체 이제 주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들의 반응을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많이 되지 않고 합병 이후의 어떤 기대감으로 잘 넘어갈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병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정사진은 내년도는 이제 뭐 그 3조 한 5천억, 그 다음 에비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신약 매출이 이제 더해지면 특히나 여기가 이제 램시마에서 시의 미국의 허가 이후에 이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수익성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12조. 요거는 뭐 그때 가서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한 3배 이상을 뭐 올리겠다는 소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도 추가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잘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보다는 분명히 이제 M&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자금과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나중에 주가에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흡수합병이다 보니까요. 헬스케어는 이제 소멸합니다. 그리고 합병법인의 이제 셀트리온 최대 주주는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법인이 셀트리온 제약을 54% 뭐 가지는 이런 어떤 구조죠. 그래서
이 합병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 없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원체 주가가 지금 뭐 저평가 단계이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1조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여기에 이상이 되면 이제 대비책도 뭐 갖고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 이 합병 이후에 그동안의 어떤 주가 저평가를 불식하고 적정한 어떤 이제 가격으로 결국 이제 바닥의 어떤 탈출을 통해서 올해 내년에 뭐 이게 합병이라든지 신약 개발사의 어떤 도약,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그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1년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바닥권 탈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가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이 6월 달에 이 단기 이제 장대 연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을 빨리 일단은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으로 거의 더블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이후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15만 원대에서 18만 원, 한 20% 정도의 어떤 단기 급등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이 합병에 대한 어떤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내일 주가 흐름들을 상당히 좀 관심 가지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이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